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조선전기 6번째 시간입니다. 조선전기에 대해서 우리 많이 공부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의 뿌리 내린 띵띵 정신 되어 있는데 조선 전체는 사회를 이끄는 하나의 질서, 사상이 있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네, 유교 정신입니다. 왕도 정치, 나라를 다스릴 때 힘이 아니라 덕으로 모범을 보여 백성들이 저절로 따르게 하는 정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와 우더른을 공경하고 남녀 간에 구별이 있다라는 게 유교 정신 중에 뭐였죠? 네, 삼강오륜이었습니다. 삼강오륜 중에서 삼강과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실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예절인데요. 관, 혼, 상, 제 해서 관혼상제, 성인식, 결혼식, 죽었을 때 예절, 그리고 제사 지내는 예절을 모두 다 유교와 관계 있는 유교 정신에 입각하여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했죠. 조선시대 신분질서 보겠습니다. 양천제도라고 해서 양인과 천인의 제도라고 하지만 또 반상이 구별이 분명했다. 여기 맨 위에서부터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는 신분질서가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던 사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선시대 여성의 삶에서는요, 전기와 중후기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선 전기에는 아들과 딸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줬고요. 아들과 딸이 번갈아 제사를 지내고 여성의 지위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후기에는 딸에게는 상속이 제외되고 아들 그 중에서도 장남 맏아들만 제사를 지내고 통제된 생활, 여성의 지위가 많이 낮아졌다고 했죠. 이런 조선 전기였는데 이제 이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던 조선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을 뒤흔든 두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조선은 이 두 전쟁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전기에 아주 평화로워서 너무 이 평화가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군대 양성에 소홀하게 되고 군대 가는 대신에 세금으로 그냥 군대를 대신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년 동안 너무 평화로워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주 엄청나게 큰 두 전쟁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이 두 전쟁까지를 전기라고 하고요. 요 전쟁 이후를 후기라고 하니까 요 두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전쟁 두 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인데요. 자, 오늘은 임진왜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대외 정책을 한번 볼게요. 4대 교린 정책이라고 해서 중국과 같은 큰 나라를 받들어서 섬기고 일본, 여진 등 이웃나라와 친하게 지낸다. 그래서 국가의 안정을 꾀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은 땅이 좁아요. 땅덩어리가 아주 작고 주변에 큰 나라들이 있으니까 큰 나라는 우리가 잘 받들고 우리 일본 여진 및 이웃 나라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자라는 거였죠. 명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명나라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아주 큰 나라, 대국이었고요.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아주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은 인삼, 모피 등 특산물을 바치고 명나라는 비단, 약재, 서적 등을 답례품으로 줬어요. 이 서적 등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겠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진 보시면은요. 여진은 여진족에게 관직을 주거나
토지나 주택을 주고 조선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너 이 땅 줄 테니까 조선 백성 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강경책 세종 때는 김종서 장군을 파견하여 압록강 근처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육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도의 백성을 이주시켜서 이 땅을 개척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좋게도 하고 강하게도 한 거예요. 회유는 살살 꼬드기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주고 뭐 밥도 사주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 하는 거고, 강경은 강하게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진을 대상으로는 회유와 강경을 동시에 실시한 겁니다. 일본 볼까요? 세종 때 대마도를 토벌하고요. 제한된 범위의 교역을 허용했어요. 여진도 일본도 우리 조선을 엄청나게 많이 침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포, 연포, 제포 이 항구만 개방을 하고 이곳에서만 무역을 해라 라고 제한된 교역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산포, 연포, 제포 이 당시의 3포는 국제무역항의 역할도 하고 베트남 상인들까지 왕래할 정도로 문화와 사상을 교류하는 그런 항구였다고 해요. 자, 일단 조선은 명나라와는 4대 그리고 여진과 일본과는 교린 정책을 펼치면서 아주 실질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외교를 펼쳤습니다. 4대 교린, 그쵸? 자, 근데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느냐?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때 일본의 이름이 왜였어요. 율곡이 한국의 돈으로 5,000원짜리에 있는 율곡이 선생님이 임진왜란 10년 전에 군대를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10만 병사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평화롭게 지금은 지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언제 우리 조선을 침략할지 모르기 때문에 군사를 키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일본을 통일하고 이제 일본을 통일한 그 기세를 몰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았습니까? 알았으면은 군대를 키우고 전쟁에 대비했겠죠. 근데 조선은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고 평화로운 시기가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국방에는 좀 소홀했어요. 일본은요. 네. 오랜 내전, 일본 자체를 통일할 때까지 일본 안에서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력이 강력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력해진 군사력으로 그냥 평화로운 시대를 맞기는 아깝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일본은 조선을 쳐들어올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일본이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주시오. 명나라로 가려면 조선을 거쳐서 가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명나라하고 전쟁을 할 거니까 길을 좀 내주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조선이 명나라로 싸우겠다는 일본에게 길을 내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조선은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명나라에게 길을 내주면 명나라하고 싸우고 길을 안 내주면 조선하고 싸워야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조선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랑 싸우자 이렇게 된 거죠. 임진왜란의 전개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진성, 동래성에서 충주, 한양, 평양, 함경도까지 쭉쭉쭉쭉쭉쭉 계속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과 18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일본군이 침입을 하고 그때 왕이었던 선조는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해요. 일본이 한양을 점령합니다. 18일이면 2주 조금 넘게 동안 거의 수도를 다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랬는지 알 수 있겠죠.
선조는 저 북쪽 의주까지 피란을 갑니다. 그리고 피란을 가면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왕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죠. 광해군을 세자로 다음 왕으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지원병을 요청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1592년이 임진왜란이에요. 1392년에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죠? 200년 동안 정말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지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본군은 20만 명이 한꺼번에 쳐들어옵니다. 조선을 침략하고요. 일본이 평양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 조선은 명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을 탈환하게 되고 의병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한 번 더 쳐들어오죠. 네, 정유재란 이순신이 활약을 하면서 임진왜란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순신의 활약으로 이순신 장군님이 아니었으면 역사가 아주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활약 보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님은 동전 100원짜리에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평소에도 군사를 훈련시키고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군이니까 당연히 바다를 통해 건너오잖아요. 이 건너온 일본의 무기와 식량을 차단하면서 일본군을 아주 곤경에 빠뜨렸죠. 거북선과 화포를 이용해서 전쟁의 승리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옥포, 합포, 당포, 한산도 대첩을 통해서 이 수군, 물에서 싸우는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네, 바다에서 큰 전투를 여러 차례 겪고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조선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자, 주요 해전 한번 볼게요.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이 중요해요. 철갑선이라고 하는데 화살을 쏴도 이 화살이 철을 뚫지 못하니까 싸움에 굉장히 유리했다는 거죠. 자, 조선 수군의 진격로와 일본 수군의 침입로입니다. 일본은 일단 여기에서 부산포, 연포 이쪽으로 이렇게 바닷길 쪽을 요렇게 파고들면서 이 위로 육지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조선 수군은 여기에서 요쪽으로 올라가려는 일본군을 막았죠. 명량대첩, 그리고 당포해전, 한산도대첩, 부산포해전, 옥포해전, 노량대첩 등등에서 대부분 승리를 거둡니다. 명량대첩은 13척으로 133척의 일본군을 물리친 아주 유명한 전투예요. 울돌목의 빠른 물살을 이용해서 그 이순신 장군의 작전이 굉장히 잘 먹혔던 그런 전쟁이었죠. 그리고 한산도 대첩은 거북선과 화포로 일본배 73척 중 59척을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 노량 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생명을 바친, 여기서 이순신 장군 돌아가시게 되죠. 자, 요 세 전투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진왜란 때 그러면 수군,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요 육지에서도 유명한 의병들이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백성이 만든 군대를 의로운 병사라고 해서 의병이라고 했는데 의병이 여러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지도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지역이 전부 다 의병이 활동했던 곳이잖아요. 양반, 유학자, 농민, 승려 등 아주 다양한 신분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의병 대장 곽재우는 이쪽에 창녕, 의령 이쪽에 홍의 장군, 항상 빨간 옷을 입고 다니셨다고 해요. 홍의 장군이라는 별명으로 일본군을 아주
크게 무찌른 그런 의병대장이었습니다. 의령지역. 자, 임진왜란의 휴전과 정유재란 한번 볼게요. 이순신 장군과 의병과 관군의 활약으로 그리고 명나라는 5만 명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명나라에 휴전을 제의합니다. 우리 전쟁 잠시 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좋아. 일본군이 경상도 해안 일대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년 휴전을 하자 그랬으면 어떤 조건에서 전쟁을 쉬자 이런 협상이나 여러 가지 회의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이나 되도록 휴전 회담이 진전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오타가 났네요.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기다리다가 다시 침입을 하는데 그게 정유재란입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정유재란. 이때 이제 정유재란 때 7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왜군의 진군 경로가 요런 식으로 1597년 8월 정유재란 때 요런 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에는 부산으로 왔는데요. 이쪽으로 조금 다르게 왔죠. 사천, 진주, 구례, 남원, 서생포, 밀양, 합천, 황석, 산성 이런 식으로 외수군이 왼쪽 좌군과 우군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과 수군의 활약이 아주 놀라웠는데요. 김시민 장군은 진주에서, 권율 장군은 행주대첩으로 육지에서 활약을 하고, 그러다가 또 이 와중에 이순신 장군이 이 식량과 그 무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수군에서 크게 다 이겨버리니까 식량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패배를 거듭하던 일본이 철수하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의 결과 볼게요. 조선은 농사지을 땅이 거의 다 훼손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끌려갔죠. 그리고 조선의 문화재가 파괴되거나 일본에 빼앗긴 문화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때 막 불도 지르고 다니고 해가지고 궁궐도 불타고 그랬죠. 일본은요? 일본은 조선의 도자기 기술자 활자 인쇄공을 잡아가서 일본의 문화와 학문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기게 돼요. 하지만 나중엔 다시 열리는데요. 7년 동안이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 나라와 계속해서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관계가 끊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통신사라는 거죠. 일본의 요청으로 중단된 외교 관계를 다시 맺고 학문, 기술, 문화를 전해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본의 통신사가 파견되는 거예요. 일단 임진왜란의 결과로는 외교 관계가 끊겼습니다. 나중의 일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조선을 아예 바꿔버린 아주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임진왜란을 공부하면서 어땠어요? 이렇게 아무리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지더라도 국방은 강하게 항상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 한국어만 열심히 공부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와, 이런 꿀 알바가 있다니. 한이재미에서 만든 온라인 한국어 교실에 신청하세요. 한 과정이 6개월 동안인데요. 이 6개월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수강료, 6개월 수강료의 50%를 현금으로 쏴드립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치고 할 텐데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한테는 장학금도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수강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수강료까지 할인을 해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여러분 링크 눌러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관심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신청 링크에 레벨 테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친구들도 레벨 테스트 한번 받아보세요.